승마 지도사 자격 기출문제 함께 풀기 2017년 말 보건관리 8회 시작하겠습니다. 50일 열제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열제 원인으로 발굽 불균형, 빈번한 장제, 제3지골 변이 등이 있다. 2. 곤충이 물 때 딱딱한 지면을 계속 차서 생기는 열제는 재관 부위에 많이 발생한다. 3. 열제에 갈라진 부분이 깊지 않아도 대부분 파행은 있다. 4. 굽 전체가 갈라지고 감각 제읍까지 번지고 파양이 있는 경우 즉시 홈을 파고 철사나 본드로 고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정답은 1번이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제는 되게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1번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열제 원인은 발굽 불균형, 빈번한 장제, 제3지골의 변이도 있고요. 지면 딱딱한 지면을 계속 차서 생기기도 하고 어떤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곤충이 물 때 딱딱한 지면을 계속 차서 생기는 열제는 제관 부위가 아니라 제첨 부위의 손상입니다. 그래서 제첨이 이제 발의 끝부분, 앞쪽 끝부분이 제첨이죠. 제관은 발굽 상단 부분, 그러니까 발굽하고 만나는 부분이죠. 그 위에 부분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발을 딱딱한 지면을 차서 생기는 열제이기 때문에 이제 발끝 부분이 단다.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제관 부위는 발끝이 아니라 윗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운동하거나 이럴 때 발굽끼리 이제 부딪히거나 별도의 외상에 의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제에 갈라진 부분이 깊지 않아도 대부분 파행은 있다라고 하는데 열제는 솔직히 승마장에서 말 보시면 대부분 말이 조금씩 발굽에 균열은 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운동하는 말들 같은 경우에는 균열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조금 있느냐, 좌우로 있느냐 이런 경우는 괜찮은데 이게 좀 심각하게 있을 경우에는 파행이 오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깊지 않으면 파행은 없습니다. 그래서 깊은 경우에 파행이 오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은 이제 굽 전체가 갈라지고 감각제까지 번지고 파행이 있는 경우 즉시 홈을 파고 철사나 본드로 고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게 앞뒤가 이제 다른 걸 썼는데 열제를 처음 발견했을 때, 발굽이 새로 갈라진 걸 봤을 때, 요때 바로 이제 홈을 파서 철사나 본드로 고정을 하는 게 이제 해야 되고, 이미 전체가 갈라지고 감각제까지 번지고 파행이 왔을 경우에는 거의 이제 이때는 치료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열제 부위를 통해서 이제 감염이 이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포대민 약물 치료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는 홈을 파고 철사납본으로 공정을 하는데 이게 심해지면은 이제 약물 치료, 포대민 약물 치료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바꿔서 쓴 거죠. 이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재관, 이제 재첨 이런 용어가 나왔는데 어떤 용어가 나왔을 때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솔직히 용어만 알아도 대부분 답을 고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과 설명을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재관 부위 저 빨간색으로 선 그은 부분 저 부분이 재관이고요. 당연히 이게 보면 발굽의 윗부분이니까 저 부분이 상하려면은 발바닥을 땅에 탁탁 치는 것보다는 발굽끼리 이렇게 부딪히거나 다른 외상이 왔을 때 이제 다칠 수 있겠죠. 그런 걸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첨부하고 제종부에 대해서 딱 그림이 나온 게 없어서 괜히 제가 어설픈 그림 보여드리면 또 시험 볼 때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설명만 가지고 왔습니다. 막 책에 맨 마지막 용어 정리편에 보면은 제첨부는 굽의 맨 앞쪽 끝, 그리고 제종부는 굽의 맨 뒤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이 말의 질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누운지세, 누운 발굽지세는 뒤꿈치 부분에 식재를 많이 해서 점차 발굽의 각을 맞추어 주어야 한다. 이 가성지골류는 병변이 관절까지 침투하는 경우로 동통, 부종과 함께 만성적인 파행이 있다. 3. 저지골류는 제3지골의 끝부분 하단부에 염증이 일어나서
뼈의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4. 만성 증식성 활막염은 관절이 구부러지는 각도가 줄어들고 결국 보폭이 짧아진다. 정답은 4번이고요. 이것도 말의 운동기계 질병입니다. 말의 운동기계에 나오는 질병이 막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한 연도에 한 너댓 문제는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이렇게 숙지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1번부터 설명을 드리면 누운 짓에는 이제 그 앞이 많이 나오고 뒤가 짧기 때문에 눕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 뒤꿈치 부분이 많이 닳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운 짓이 발생하기 때문에 뒤꿈치 부분을 또 깎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앞쪽을 깎고 뒤꿈치 부위를 살려줘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좀 어려울 경우 그렇게 해도 어려울 경우에는 뒤꿈치를 높여주는 치료용 편자를 장착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2018년도에도 이런 내용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골류는 가성지골류하고 진성지골류가 있는데 그 왠지 가성은 좀 약간 임시적인 거고 진성은 진짜인 것 같잖아요. 진짜 아픈 것 같잖아요. 그래서 가설지골류는 그 관절면까지는 침투하지 않은 거, 좀 증상이 좀 임시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관절면에 침투해서 이제 뭐 그런 증상, 파행, 부종 이런 게 일어나는 거는 진성지골류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한자 용어만 아시면 좀 풀기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거다. 그래서 이건 2019년도에 이제 지나가는 본문들 하나 나왔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또 지골류가 또 이제 그 고지골류하고 저지골류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 지골이 이제 1, 2, 3 지골이 있잖아요. 그 우리 그러니까 지골이 이제 사람 손으로 치면은 가운데 손가락 3개 마디잖아요. 그래서 세 개의 뼈가 있고 마디는 2개가 있잖아요. 그 2개 마디 중에 아랫부분이 저지골류고요. 위에 부분은 고지골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3지골의 끝부분, 하단부, 이 표현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3지골의 끝부분, 하단부면은 그 제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그 관절도 아니고 끝부분이기 때문에 그 틀린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책에는 구절 아랫부분에서 발굽에 이르는 발목 관절을 형성하는 지골, 제1, 2, 3 지골의 골류, 그러니까 혹이죠. 혹이 생기는 질병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제3지 관절에 발생한 것을 저지골류, 제2지 관절 부위에 발생한 걸 고지골류라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2019년도 기출문제 나오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만성 증식성 활막염은 관절이 구부러지는 각도가 줄어들고 결국 보폭이 짧아진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성증식성 활막염 자체가 그 관절이 있는데 그 활막에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고 만성화가 되면서 그 활막 패드하고 손목 크기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그런 그 불필요한 애들이 커지니까 당연히 관절이 구부러지는 각도가 줄어들게 되고 보폭이 짧아지게 되고 뭐 어떨 때는 처음에 운동할 때 이제 그 운동이 잘 안 되다가 좀 운동이 되면 운동이 좀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초반에 간과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50번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솔직히 만성 증식성 활막염보다는 그 지골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공부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누운 짓에는 한번 그림도 있어서 왠지 그림도 같이 나오고 막 이런 시험들이 있으니까 한번 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림을 가지고 왔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비정상적인 발굽지세고 발끝 제첨이 길고 뒤꿈치 제종이 낮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 뒤로 기대어 서 있는 자세처럼 보인다. 그래서 원인은 방목지에서 편자가 없는 상태로 너무 오래 둔 경우나 뒤꿈치 부위를 너무 낮게 삭제하는 경우 이렇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수부 뒤에 부착된 건에
무리를 줘서 굴건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뒤로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뻗치고 있으니까 굴건염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는 발끝 부위를 삭제하고 뒤꿈치 부위를 살려두어 정상 발굽 각도의 교정 삭제를 하고 뒤꿈치를 높여주는 치료용 편자를 장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7년, 2018년 나왔고 2019, 2020은 안 나왔으니까 2021년에 나오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53. 무릎 왕관절 및 주위에서 발생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골다염 2. 활액성 수종 3. 완골골절 4. 구건 연종 정답은 4번이고요. 몇 글자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신체 부위에 대해서 숙지를 충분히 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이것도 이제 말의 운동기계 질병 편인데요. 이제 골다염부터 설명을 드리면 뼈의 성장판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어린 강아지한테 많이 생기죠. 그래서 성장판이 다치지 않은 말한테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무릎이 요골의 성장판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무릎의 주위에서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2번 활액성 수족은 무릎 안쪽에 물이 차서 부어 있는 것. 그래서 외상에 의해 무릎에 있는 활액낭에 염증이 생겨서 일어난다. 그래서 활액낭이라는 부위가 이제 무릎에 있다라는 걸 알았으면은 또 이것도 무릎 근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3번 완골골절은 완골은 7개 뼈로 구성되며 두 줄로 나열되어 무릎 관절을 구성한다. 이 완골이 운동 중에 생기는 과도한 압력이나 장력을 버티지 못해 골절이 생기는 것.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또 완골도 또 무릎 근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4번 구건연종은 구절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범위보다 과도하게 신장되었을 때 관절을 지지하는 인대가 늘어나 일부가 찢어지는 등의 손상을 입고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상태, 즉 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 위치를 생각을 하면은 다른 부위보다 비교적 멀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구절에 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확실히 1, 2, 3번보다 먼 위치니까 4번이 답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위가 어쨌든 중요하니까요. 그 한 번 더 챙겨볼 차원에서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구절이 가장 뭐한 게 구절하고 비절 위치죠. 구절하고 비절 위치인데 이제 그 구절하고 그 비절 구절이 더 아래쪽에 있고 비쪽이 더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다리 부분에 있는 거는 비절이라고 안 하고 왕관절이라고 합니다. 왕관절이고 뒷다리 부분 저 부분이 비절이다. 이렇게 그림 한번 이거 생각해서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4. 아래 그림과 같은 지세를 갖고 있는 말이 걸리기 쉬운 질병은 1. 비절 후종 2. 비절 연종 3. 슬개골 상방 고정 4. 심지굴건염 정답은 2번 비절 연종이고요. 이 자세가 뭐냐를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자세는 직비절 자세입니다. 그래서 비절이 좀 휘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안 휘어져 있잖아요. 반듯하게 다른 것보다 안 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비절 후종은 비절의 후방에 있는 인대에 염증이 생겨서 비절의 뒷부분이 붓고 파행을 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비절 후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뭐 그림이나 이런 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절 연종인데요. 이게 그림이 시험 출제자 입장에서도 뭐 교재에 없는 그림을 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교재에 있는 그림을 잘 챙겨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요 그림 자체가 직비절이기 때문에 비절 연종은 이제 직비절이나 비절의 과도한 충격 그리고 영양 부족 등이 이렇게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비전래의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는 활액을 담고 있는 활액량이 차서 비절이 만성적으로 부어오른 질병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슬개골 상망고정은 그 슬관절에 위치한 그 작은 뼈인 슬개골이 정상적인 위치보다 위쪽으로 이동해서 고정되어 뻗정다리가 되고 뒷다리를 구부리지 못하는 질병 이렇게 책에 나와 있고요. 책에는 그 독특한 그림이 있죠. 슬개골 상방고정 그림. 저쪽은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굴건염은 건에 과도한 장력이 주어지면서 건섬유가 끊어지거나 늘어나는 등의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 이제 굴건염인데 잘 아시겠지만 피부의 얕은 층에 있는 게 천지굴건이고 깊은 층에 있는 게 심지굴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심지굴건염은 이제 심지굴건에 발생한 심지굴건에 장력이 주어지면서 건섬유가 뜯어지거나 늘어나는 등의 질병이 발생했다 이렇게 유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슬개골 상방 고정 이제 요거가 솔직히 전 처음 그러니까 왼쪽 그림인데 저는 그 슬개골 위치, 슬관절 위치 이쪽하고 그 정상하고 상방 고정된 상태 요거를 좀 자주심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솔직히 그냥 봐서는 저는 이거 뭐가 정상이 그러니까 이게 같이 있으면 뭐가 정상이고 뭐가 상방 고정인 줄 알겠는데 딱 하나씩만 놓으면 뭐가 정상이고 뭐가 상방 고정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건 실외적 상방 고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굴건하고 천지굴건 위치를 이렇게 필요하실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앞다리 구조를 가지고 와왔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심지굴건과 천지굴건이 있고요. 그래서 근이 종자골하고 주상골이 이렇게 받쳐져 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마지도자 자격 기출문제 함께 풀기 2010년 말 보건관리 8회 1부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말 보건관리는 솔직히 다 용어고 외워야 되고 뭐 한자 싸움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는 적었어도 설명 시간이 되게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담이 됐을 것 같은 시간이긴 한데 어쨌든 그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마치겠습니다.